이번 영상은 오늘자 나온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종목은 피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기준점을 갖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5일 이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목이 코스피 50% 뛸 때 수익률 고작 1.9%. 자, 2년 전 동학개미 운동 이 초라한 성적표 이러한 제목의 내용인데 140조 넘게 순매수를 했지만 이 매수한 종목 상위 종목들이 죄다 손실이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2020년 이맘때 국내 증시에 본격 뛰어든 후 2년간 140조 원을 순매수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50% 넘게 올랐지만은 이 동학개미들의 평균 이 수익률은 2%를 밑돈 곳으로 나타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수익률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경제신문이 이렇게 15일 특정 증권사에 의뢰해서 개인 투자자 217만 명의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 기간을 2020년 4월 1일에서 2022년 5월 6일 거의 2년이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여기가 2020년 4월부터 2022년 5월 초까지 거의 2년 동안에 코스피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이제 쭉 상승을 하면서 현재까지 5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률이 2% 미만 거의 1.9%에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이렇게 적게 난 것은 이 종목들을 많이 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거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카카오, 시젠,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우량주들이죠. 그렇죠? 각 섹터는 다르지만은 섹터별로 대표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뭐 삼성전자는 IT 반도체, 카카오는 뭐 플랫폼, 그렇죠? 뭐 시젠하고 셀트리온은 의약품 그런데 코로나19와 연계가 돼 있어서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뭐 현대차는 당연히 자동차, SK하이닉스, 화학업종의 LG화학, 그리고 네이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대형 우량주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 이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년 동안 50%가 오를 동안에 2%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수익률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은 분명히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말씀드릴 내용이 그 바로 공통점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투자 기간을 아까 살펴봤던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좁히게 되면은 이익은커녕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뭐 비증권사 개인의 330만 개 계좌를 연간 1년이죠.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국내 주식 평균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3.5%. 최근 1년 동안 지수가 좋지 않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은 13.5% 손실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달 들어서 5월달이죠. 5월달에 지수 하락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은 손실률은 마이너스 13.5%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것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인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우량주인 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사서도 손실을 날 수밖에 없을까? 코스피가 50% 오르면 이런 대형 우량주들도 최소한 지수 상승률만큼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 업종 우량주인데. 그런데 코스피 50% 오를 때 정작 2% 수익률밖에 못 냈다는 것. 그러한 개인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들어갔던 이러한 종목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코스피가 50% 오르는데 2%밖에 수익률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종목들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종목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삼성전자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작년 1월 11일 날 96,800원 여기서부터 이제 뭐 10만 전자 간다 많은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추세가 뭐 이렇게 쭉 뭐 역배열로 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세를 그렇다면 역배열로 가게 만든 그러한 원인은 무엇일까? 실적이 안 좋을까요? 아니죠. 실적도 참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바로 이 공통점이 있죠. 기관들의 매도.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주봉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기관들의 이런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 우위. 그렇다 보니 주가가 96,000원에서 지금 66,000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카카오도 한번 볼까요? 카카오 국민주라고 불릴 만큼 또 성장성을 가진 그러한 종목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접근을 했던 종목인데 17만 3천 원이라는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렇죠. 이 종목도 이제 고점 이후부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으로 쭉쭉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량 매도가 나왔을 땐 주가가 단기간 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또 주가가 또 쭉 빠지고 이러한 모습이죠. 이것을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이 카카오의 주봉 고점을 찍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중간중간 매수가 보이지만은 이 매도 물량 대비 매수 물량은 크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가가 우하향 17만 원에서 88만 원 거의 반토막 50%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수급으로서 망쳐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시젠이란 종목은 좀 특수한 경우죠. 코로나19로 진단키트와 관련된 지금 월봉인데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재료의 우선이지 수급보다는 재료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재료가 소멸되는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이제 또 손실을 본 그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차도 우리가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28만 9천 원 거의 29만 원을 고점대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쭉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다시 기관들의 매도 물량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주가는 쭉 빠져버리죠. 그렇죠. 최근에서야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좀 반등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이렇게 작년 1월부터 고점을 찍고 기관 매도, 외국인 쭉 매도. 그렇죠. 매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주봉을 보게 되면 고점을 찍고 기관의 순매도가 쭉 나오고 다시금 매수했을 때는 올랐다가 기관이 매도하니 주가가 또 밀리고 그렇죠. LG화학도 100만 원을 찍고 작년 1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100만 원이라는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젠 기관의 매도 물량 주가는 쭉 빠지면서 43만 원, 43만 7천 원, 또 50% 이상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네이버도 주봉을 보게 되면 네이버는 조금 상황이 나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종목도 기관의 수급, 외국인의 매도로 주가는 쭉 빠지고 있습니다. 46만 원을 찍었다가
이제 지금 26만 8천 원, 거의 40%가 넘는 하락폭이 나와줬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순매수 기사에 나온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 2년 동안 순매수한 종목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50% 올랐지만 2% 정도밖에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이 종목들이 죄다 나쁜 종목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바로 이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죄다 매도 우위에 올라온 그러한 종목들이란 것입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보게 되면은 나쁜 종목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대표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아도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계속해서 매도를 해버린다면 그것은 어떠한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재료보다 이 수급의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주식 시장에서의 종목의 가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단순히 개인들 맨날 일어나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의 이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은 바로 수급이 안 좋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종목들 다. 그렇죠? 한 종목 한 종목 보면은 다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지수 대비 약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일반 종목들 대형, 중소형 개인 재료주 그렇죠? 그런 이슈가 있는 개인 세력들이 움직이는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일반 종목들 뭐 중대형주들은 분명히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공통된 모습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계속해서 욕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 왜? 그들을 욕한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을 계속 욕한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그들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종목이 그렇죠. 종목이 오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욕할 수밖에 없고 계속 물려서 그들이 매도가 언제 끝나나 그것만 보면서 그들을 욕하게 되는 그랬을 때는 수익을 내는 것이 일반 종목에서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우리가 욕하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찾아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해야 일반 종목들 중대형주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도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는 매수를 해도 수익을 내는 것이 지금 지수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어려운데 하물며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오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결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50% 올랐는데도 내 종목의 수익률은 2%, 3%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손실도 날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면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종목, 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 차트상으로도 추세는 우하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통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코스피가 50% 뛰는데 수익률은 고작 1.9% 이거밖에 안 된다니. 그러한 개인들이 많이 산 이러한 종목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공통된 특징을 내가 실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중대형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과거, 현재,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매매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함께 그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지 그들이 매도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그들을 욕하면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 그것을 꼭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